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강의할 주제는 청소년의 진로 지도입니다. 청소년들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학업 문제, 그리고 이제 진로 문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는 제 기억에 1980년대 초에 조사한 거나 지금 2000년 들어서 조사한 거나 결과가 아주 일관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업 문제, 즉 공부 문제로 제일 고민을 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왜 공부 문제로 고민을 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 문제, 즉 성적 문제로 고민하는 이유는 성적을 잘 받아야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 학생들이 학업 문제로 고민하는 그러한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진로 문제 때문에 학업 문제를 고민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바로 진로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학교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진로 지도가 필요한 그러한 중학교나 또 고등학교, 사실은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사실 진로 지도, 진로 교육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로 지도 하면은 진학이라든지 또 취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대학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또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한테 진로 지도나 취업 지도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진로 지도라든지 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모든 단계, 즉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다 필요하지만은 사실 학교에서 제대로 진로 지도를 학생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대학생, 특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한 거를 보면은 제일 많은 학생들이 고3 때서부터 원서 접수 때까지 전공을 선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서를 접수할 때 그때 자기의 전공을 선택을 한다는 학생들도 거의 한 14%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소신 지원을 한다고 우리가 보는 그런 인류대학 학생들이 이럴 쯤 되는 소위 이류나 삼류 대학 학생들은 아마 소위 눈치 작전에 의한 지원이라든지 어떤 즉흥적인 진로 결정, 그런 비율이 훨씬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신 지원이라든지 또 제대로 된 진로 지도나 진로 교육 그런 게 없이 대학에 진학을 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와서도 자기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위 인류대학의 신입생들도 이렇게 보면은 들어와서 과반수가 자기 전공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자기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또 고민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그런 걸 보면은
학생들이 그 자기가 이제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친구와 의논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부모라든지 그렇고 그 교사, 즉 선생님과 상의하고 그러는 경우는 한 2, 3%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이제 제 생각에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정말로 그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학업이나 이제 진로 문제인데, 정말 이러한 그 학업이나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전문가가 바로 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그런 그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좀 기피하고 있다. 이제 이런 문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중등학교, 학교에서의 진로 지도가 거의 이제 부재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이 그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도 그 자기의 그 전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또 문제가 있게 되고, 또 대학에 들어와서 또 여전히 그 적응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이런 문제를 이제 갖다 보니까 또 졸업을 한 후에도 자기의 그 적성에 맞는 그러한 그 진로를 찾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진로를 선택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좀 경시하는 이제 그런 풍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그렇죠. 어떤 그 결정을 할 때 뭐 즉흥적으로 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은 운명론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지배를 해가지고서 뭐 그때 닥치면은 어떻게 되겠지, 뭐 사람의 팔자는 뭐 다 타고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떠한 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다 수집을 해서 그러한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진로라는 거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즉 그 진로는 우리가 이제 그 영어의 커리어를 우리가 이제 진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씁니다. 사실은 언제서부터 진로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진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기 때문에 원래의 그 커리어의 의미가 조금 왜곡되고 조금 우리가 좀 좁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영어의 그 커리어는 우리말로 생애라는 이제 그런 의미죠. 사실 생애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전 과정, 즉 우리의 전체의 그 인생 행로를 의미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 어떠한 삶을 살 거냐 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은 이 나머지가 다 제대로 다 삐뚤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결정을 잘못하면은 그 다음은 참 그 인생이 제대로 순탄해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진로를 결정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 또 청소년들이 그 진로를 결정을 하는 그러한 그 현실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진로 결정을 할 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첫째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 지도를 한다, 또 진로 상담을 한다. 그럴 때 특히 그 상급 학교에 그 진학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진로 지도를 하는 그러한 그 선생님의 입장, 또 그 학교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입시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의 능력이라든지 그 또 그 학교가 좋다 나쁘다, 소위 그 뭐 인기 있는 학교다,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나라는 그 대학의 그 입학률로 이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입시라는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학부형들도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다른 특별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막 그 학교장한테 막 불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애들 뭐 대학에 안 보낼 작정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 학교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소위 그 진로에 대한 그러한 그 의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진로 지도의 이제 현 주소가 정말로 그 학생의 그 적성이라든지 흥미라든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학생의 그 점수에 맞춰 가지고서 거기에 맞는 그 대학 또 맞는 학과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소위 그 입시 위주의 진로 지도, 이제 그런 게 바로 그 진로 지도의 그 원래의 그 목적 또 의미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왜곡시키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부모 위주의 이제 진로 결정. 요즘은 뭐 우리나라 그 이제 젊은 학생들도 굉장히 그 자아의식이라든지 또 자기 주장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강해져 가지고서 옛날보다는 그렇게 그 부모의 그 말을 그대로 따르려고 이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이제 분위기가 이제 부모들은 자기 그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그 방향으로 이제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가도록 굉장히 그 강요도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굉장히 그 자녀를 좀 불편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의 앞길을, 자녀의 그 인생을 갖다가 부모의 가치 기준이라든지 부모가 그 원하는 어떠한 그 틀, 또 어떠한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제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그 현상은 그 부모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 자녀를 이렇게 양육을 할 때 그 자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잘 존중을 하고 또 같은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러는 그 상황이 아니고 아직도 부모가 그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그 양육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녀의 그 모든 행동이라든지 특히 그 진로라든지 그런 거는 그 부모 그 위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그러한 그 경향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아직도 부모가 그 자기 그 자녀를 하나의 그 독립된 개체,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은 그 부모의 이렇게 분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는, 즉 부모와 자녀의 어떤 그 분화가 좀 덜 일어난 이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러한 현상이 아주 그 강하죠. 그래서 즉 그 부모 자신과 자식을 거의 그냥 같이 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은 마치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치 자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또 그 우리나라 그 부모들의 그 양육 형태 중에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거는 자녀에 대한 그 과잉보호적인 그런 그 양육 형태죠. 그러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걸 그냥 다 해줘야 된다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그 양육 형태를 가지고서 자녀를 이제 대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또 부모에 이제 의존하게 되고 또 부모들은 또 계속해서 다 커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령에 도달해도 계속해서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하는 거죠. 그런 그 양육 형태.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과잉 기대, 즉 지나친 기대죠.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자식을 좀 많이 둘 때는 그냥 내버려 둬도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은 뭐 제대로 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한두 명이 집안을 이끌어가고 문제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자녀를 많이 두지 않죠. 뭐 하나나 또 둘 뭐 이제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조금 어떻게 좀 부모의 기대에 어긋난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부모가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의 모든 기대가 즉 자녀 한 사람의 자녀나 혹은 또 두 명에 다 이제 집중되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부모라는 거는 또 자기 자식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만큼 자식이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능력을 또 과잉 평가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아이의 그 적성이나 무슨 다른 그 특성들을 무시하고 또 다른 그 능력을 또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한테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진로를 이렇게 강요하게 그렇게 되는 이제 경우가 많이 있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모의 자녀의 진로 결정에 대한 문제는 부모의 바로 이제 투사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루지 못한 거를 자식이 이루어 주기를 이제 기대하는 거죠. 나는 옛날에 참 소원이 고등고시 패스해서 판사 검사 되는 거였는데 정말 너는 아버지의 소원을 좀 풀어달라. 뭐 이런다든지 또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나는 유명한 아주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뭐 집안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못했다. 그러니까는 네가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자녀의 특성이라든지 걔의 무슨 흥미라든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 그런 거를 이제 자녀에게 이제 강요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자녀의 즉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이거는 학생들 또 청소년 자신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우리의 생활이라든지 쭉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위 자기를 탐색을 하고 무슨 자기와 관련된 것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뭐 그러는 과정이 좀 많이 좀 결여되어 있죠. 우리의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교과서의 내용이라는 게 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이제 주입하고 이제 그러는 게 이제 대개 이제 교육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이 사실 자기 자신을 탐색을 하고 발견을 하고 그럴 기회가 이제 별로 없어요. 가정에서의 생활이라든지 또 학교 생활 그런 거 성장 과정에서 자기를 이해할 그러한 그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를 몰라요. 내가 어떠한 특성이 있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뭐를 내가 가치롭게 생각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이제 결정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이제 뭐 전쟁에 임할 때든지 그럴 때 이제 뭐 손자병법에도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알고 또 이렇게 적을 알아야 이제 백전백승한다 이제 그러는데 바로 우리가 진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우선 나를 아는 거죠.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무기, 즉 내가 어떠한 적성, 흥미, 어떠한 능력, 어떠한 숨은 재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일, 또 그러한 생활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걸 알게 되죠. 근데 우선 이제 자기에 대한 그러한 이해,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뛰어들었다가 그게 이제 거기 이제 뛰어든 다음에 이게 아니로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가서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학교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발견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상태에서 진로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문제는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왜곡된 직업의식. 우리의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이 직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굉장히 편협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 직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아마 그런 사회도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러한 이제 현상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첫째는 일을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너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이제 그러죠. 그 일 자체가 재미있다든지 참 일을 하면서 어떤 보람을 느낀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 일이 그냥 우리가 그러죠. 이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냐? 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그런 말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이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수단, 즉 돈을 벌기 위한, 즉 경제적인 어떤 반대 극부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에 이제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반대 극부가 이제 더 좀 나은 데가 있다. 그럼 뭐 지금까지 하던 거 그냥 다 때려치고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만족감이라든지 행복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냥 모든 게 일 자체가 이제 지겹고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일 자체를 하나의 자기의 즐거움이라든지 또 자기의 어떠한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러한 목적이기보다는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얻기 위한 이제 수단으로 보는 이제 그런 견해. 그 다음에 또 일과 직업에 대한 편견 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하죠. 누구든지 다 일어나죠. 흰
그 와이셔츠에다가 넥타이를 매고 아주 깨끗한 그 사무실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이렇게 작업복을 입고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우리가 아주 그 손과 발을 아주 힘들여서 쓰는 그러한 일들은 좀 기피하는 이제 그러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의 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그 적성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무실 안에서 하는 그런 일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바깥에서 막 이렇게 뭐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이제 그런 일이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부모나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편견 때문에 자기의 적성에 안 맞더라도 이런 사회에서 선호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자꾸 이제 선택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생각은 좀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일은 남자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또 여자가 하면 안 되고, 또 그 반대로 어떤 일은 이건 꼭 여자가 해야 할 일이고 또 남자가 하면 또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남성이 해야 할 일, 여성이 해야 할 일을 아주 그냥 딱 아주 구분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직업을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개인의 개성이라든지 적성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남자라도 굉장히 아주 여성스러운 어떤 섬세한 성격을 이제 가진 사람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더 적합할 텐데, 주변에서의 그러한 편견이라든지 강요, 또 이제 주변의 눈,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왜곡된 직업의식,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또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기한테 맞는 그러한 진로를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일위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즉, 직업 정보의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엮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이제 결정을 할 때는 나에 대한 거를 알고, 또 저쪽에 바깥 세계에 대한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맞는 그러한 일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진로를 결정을 하는 학생이나 또 진로 지도를 하는 그러한 선생님이나 또는 이 가정에서의 부모나 사실은 이 정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로 지도, 진로 결정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대학 진학, 뭐 이런 거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진로 지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학 지도, 이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데서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에 대한 사실 지도는 거의 부재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학생들이 더 진로 지도가 필요한 학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러한 제대로 이렇게 진로 지도라든지 진로 결정이 제대로 안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가 이제 부족한 거죠. 정보 부재 현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 현장에서 진로 지도를 할 때 사실은 그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경우 대학 진학과 관련된 그러한 그 진로 지도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기관이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학교나 또 여러 가지 사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업 세계에 대한 그 정보, 즉 직업 정보를 제대로 잘 갖추고 있지 못한 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자기 자신도 모르고 또 그 바깥 세상, 직업 세계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결정을 내려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앞길을 가는 거와 이제 마찬가지 결과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그 결정에 의한 우리의 이제 삶이라는 거는 아마 그 결과가 거의 분명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제대로 그 진로 지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게 바로 진로 지도의 기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진로 지도의 기본 방향, 여기서 그 방향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는 건 꼭 학교에서의 진로 지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렇게 무슨 평생교육 체제라든지 뭐 이제 그렇게 이렇게 개방교육 체제로 이제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꼭 학교 교육에 이제 국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제가 한번 생각을 이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선 첫째 진로 지도의 대상이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고, 대상의 포괄성 및 다양성.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괄적이라는 거는 꼭 지금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학생들만을 우리가 이제 다룰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사회에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학생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도 다 진로 지도의 이제 대상이 이제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상이 다양하다. 그러니까 학생은 굉장히 좀 동질적인 집단이죠. 그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취업을 하든지,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뭐 거의 같은 환경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되게 또 연령층도 이제 비슷하고 이제 그런 이제 집단인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사회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확대해 나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대상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학생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도 될 수 있고, 뭐 또 다른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누구나 다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진로 지도라는 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상의 포괄성 및 다양성. 우리가 이제 특히 그동안 우리가 진로 지도 하면은 학생을 주로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IMF 사태가 이렇게 발생하고 나서 많은 기업체에서 이제 직장을 이제 잃은 사람들이 많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 진로 지도라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대상이 이제 진로 지도의 이제 대상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 대상이라는 거는 어느 한 특정한 그룹에 이제 국한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는 소위 진로 교육이라는 거하고 진로 지도의 연계성. 사실 진로 교육과 진로 지도는 조금 좀 다릅니다. 진로 지도라는 거는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것이고, 진로 교육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갖는 거, 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갖추도록 하는 게 바로 이제 진로 교육이라고 이제 말씀드릴까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다 병행해야 되는 거죠. 학교 교육에서도 병행돼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진로를 얘기하면 진로 교육을 얘기할 때도 대개 이제 이 진로 지도에 이제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어떤 진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지도, 이걸 갖다가 잘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그다음에 현장 중심의 진로 교육과 또 진로 지도를 강화해야 된다. 예. 우리가 이제 진로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결국 우리의 이제 삶을 얘기한 건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죠. 다양한 활동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제 진로라는 거는 현장성이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어떠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라든지, 예? 또 올바른 진로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그런 걸 갖추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정말 그거야말로 이제 우리의 그냥 삶 그 자체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이론적으로 강의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현장성이 없죠. 그래서 특히 진로 교육이라든지 진로 지도 이런 거는 현장 중심, 현장과 연결을 시키는 이제 그런 교육, 그런 이제 지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교육 과정에 이런 진로 교육이나 진로 지도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진로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진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쓰니까 원래 의미보다 조금 우리가 좀 좁게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생애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같이 이렇게 좁게 진로를 볼 때는 이거를 이제 직업이나 또 일 이런 거와 이제 국한해서 보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생애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꼭 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담당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활 기술들,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해당이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로라는 거를 어떠한 진로라는 어떤 특별 활동이라든지 또는 진로라는 어떤 특정한 독립 교과라든지 그런 데서 다루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육 과정, 여기서 이제 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거는
소위 진로를 독립된 교과로 다루는 이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교과에 반영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립된 교과로 다뤄도 이건 어떤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 교과에서 이걸 이제 다뤄야,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제 소위 그 진로 교육이라는 거에, 진로 교육 내지는 그 생애 교육이라는 게 이제 제대로 원래의 의미대로 이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국어를 배운다, 또 영어를 배운다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국어를 배워가지고서 국어에 관한 그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또 영어에 관한 그 지식이나 또 영어를 이제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보다 갖췄을 때 훨씬 더 우리의 그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죠.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일반적인 그 교육과 그런 거를 사실은 이런 그 진로 교육 내지는 그 생애 교육의 측면에서 그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교과에 임하는 그 학생들의 그 태도라든지 그런 것도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교실에서 배운 게 바로 자기의 그 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기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게 진로 정보 체제의 구축. 진로 정보 체제를 제대로 잘 갖춰야 된다 이거죠. 아까도 그 문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진로 지도 또는 그 진로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진로 정보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제대로 된 그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서 필요한 그 기관 또 일선 학교에 이제 제공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정부에서도 이제 그 일을 제대로 못하고 또 다른 연구 기관에서도 또 못하고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진로 정보, 사실 진로라는 거는 진로 지도는 정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진로 정보 체제를 제대로 이제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진로 지도의 아주 그 기본 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그 정보화 시대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그 정보를 잘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개인은 물론 어떤 그 조직이나 기관 또 그 국가의 그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이제 좌우하는 그러한 그 척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진로 지도를 이렇게 할 때 적어도 이제 이런 거 하나의 좀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립을 하고 이제 그 이러한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구체적인 어떠한 그 진로 지도의 활동이 이제 전개돼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구체적인 그 진로 지도의 그 목표를 갖다가 이제 세울 때는 사실은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진로에 대한 그 진로 지도의 내용이라든지 또 교육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죠.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과정은 뭐 진로 인식 과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즉 진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즉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아주 그 기초적인 그 인식, 또 그 일에 대한 어떠한 그 기본적인 그 의식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죠. 우리가 그 진로 지도를 이제 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진로 지도의 이제 목표를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진로 지도의 대상의 그 발달 단계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급별로 이렇게 나눠본다면은 이제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이 이제 진로 지도의 목표가 되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뭐고,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또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한 어떠한 생각들, 태도 같은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죠. 즉, 제대로 된 직업의식이라든지 일에 대한 태도, 또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탐색이 이제 목표적인 진로 탐색 단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진로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또 얼마나 다양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탐색을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단계죠. 그런 게 이제 진로 지도의 목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단계는 바로 이제 진로 준비, 자기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한 그러한 진로에서 이제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조건을 이제 갖추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커다란 이제 틀 안에서 구체적인 진로 지도의 목표를 이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그럼 진로 지도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교재를 참고로 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에 대한 조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에서의 진로지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우선 자기를 모르고서 이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바른 진로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를 이제 제대로 이제 실천을 할 때 이제 첫째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탐색의 그런 경험을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는 흥미라든지 가치관, 그런 여러 가지 특성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면접의 방법도 있고,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여러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많은 집단 상담이라든지 집단 프로그램, 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제 그런데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자기 탐색의 그런 기회를 갖고, 또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이제 그러한 경험을 갖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직업 세계의 탐색. 이거는 직업 정보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 정보를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어떻게 탐색을 하고, 그런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정보를 또 자기의 진로 결정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훈련시키는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의적 측면을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때 보면은, 적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 진로 지도하고 진로 상담을 할 때 적성 검사를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그건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일인데, 사실 우리의 일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을 볼 때
적성이 그 전부가 아니죠. 적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그 능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소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적성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의 그 성과라든지 또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되는 것, 또 어떤 그 의미를 찾고 또 행복감을 느끼고 하는 거는 적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거보다는 그 다른 요인들, 즉,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흥미 요인인데, 그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뭘 할 때 거기 아주 몰두하는 거죠. 즉, 재미있어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적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게 재미가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더 많은 시간을 이제 거기에 이제 쏟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 그 진로 지도를 할 때는 이러한 그 소위 그 적성이나 이제 지능과 같은 그러한 그 인지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 흥미, 즉 그 동기 유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요인들, 즉 그 정의적인 요인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잘 찾아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즉 그 에디슨이 그 천재라는 거는 뭐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그 그 땀을 내도록 하는 게 바로 정의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관심을 가지고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올바른 직업감과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로 지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왜곡된 그 직업의식이죠.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그 올바른 직업감과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 또 직업윤리와 관련된 거,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지도, 그런 게 이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진로라는 거는, 특히 진로 결정은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그 결정이죠. 우리의 그 인생을 좌우하는,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이제 그러한 그 결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정을 그냥 즉흥적으로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비합리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될 수 있으면은 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의사결정 기술을 그 학생들한테 자꾸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그걸 이제 연마시킬 이제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진로라는 거는, 진로 지도라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무엇으로 이제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이제 취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업에 관련된 그러한 그 지도도 우리가 이제 진로 지도에서 이제 포함해서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자기 이제 정보를 이렇게 탐색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뭐 이력서를 쓰는 법이라든지, 또 면접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다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진로 지도 하면은 주로 이제 진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진로를 결정을 하는가, 이제 거기에다만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러한 그 진로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은 자기가 선택한 진로에서 자기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잘 발휘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잘 이제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끝으로 그 학생들한테 직업 적응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이제 진로 지도에 이제 그 방안에 이제 포함돼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제일 그 고통을 받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일에서부터 오는 그런 그 스트레스,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또 그 자기 직장 동료와의 그 관계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적응 기술까지를 우리가 진로 지도에서 다 이제 다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